요즘 그야말로 맨발 걷기 열풍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등산길에서뿐 아니라 건물 주변 얼마 안 되는 흙길에서조차 점심시간을 이용해 맨발로 걷는 직장인들까지 보일 정도이니 말입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을 책으로 만나보게 되어 호기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밖에서 맨발로 다닌다는 것이 못내 내키지가 않고 부끄럽기도 하여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8월 즈음부터 거주하는 곳 가까운 데에 맨발길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처음으로 맨발 걷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평탄한 길을 걷다가 요즘에는 굴곡이 있는 자연 숲길을 걷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망설였던 것이 무색하게 지금은 왜 이제 알았나 싶을 정도로 그 긍정적 효과가 주는 즐거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첫째, 보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발을 신고 걷기 시작하여 신발을 신고 하는 보법을 스스로 체득하게 됩니다. 신발은 발바닥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특히 뒤꿈치 부분은 더 두텁고 쿠션이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내리막길을 걸을 때나 달릴 때도 뒤꿈치를 먼저 땅에 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과 허리를 비롯한 관절 건강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땅을 딛는 모든 동물들의 다리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모두가 땅에 딛는 순간 발 뒤꿈치에 해당하는 관절이 구부러져서 스프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발 뒤꿈치를 먼저 땅에 대어 그 충격을 무릎에 전달하도록 걷고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되어 태어난 것일까요? 저는 맨발 걷기를 실천해보고 그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평지나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맨발로 걸을 때도 발 뒤꿈치를 먼저 땅에 대게 되지만 내리막길을 걸을 때나 달리기를 할 때에는 절대로 뒤꿈치를 먼저 땅에 디딜 수 없습니다. 몸이 스스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발 압축을 먼저 땅에 대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 아치와 뒤꿈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으면 이 충격 흡수 장치를 스스로 봉쇄하는 꼴이 됩니다. 본 투런의 저자 크리스토퍼 맥두걸은 신발을 신고 달리는 자신은 촉저근막염이나 햄스트링 등의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달리기를 멈추게 되는데 어째서 멕시코의 타라우마라 부족들은 험준한 지형에서도 80km에 달하는 울트라 마라톤을 그것도 맨발로 뛸 수 있는지를 탐구하다가 그들은 신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신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발이나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보통 더 두텁고 푹신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맨발로 걸을 수 없다면 최대한 맨발로 걸을 때와 동일한 보법으로 걷기에 적합한 발에 꼭 맞고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쿠션감이 있는 신발은 곧 밑창이 두껍다는 것을 말하고 내리막길에서 발을 압축부터 지면에 대려 해도 발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게 되어 걷는 자세를 망치게 됩니다. 당장은 충격을 줄여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발 아치와 뒤꿈치 관절이 만드는 스프링 역할을 쿠션이 100%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소종 냉증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스스로가 변온동물이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로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면 손발이 같이 차가워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발 걷기를 하면서 확연히 좋아진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맨발로 걷고 나면 발바닥이 지압이 되어 화끈거림을 느낄 수 있는데 비단 일시적인 현상으로 따뜻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요즘 주말에만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손발이 차갑다는 느낌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족부의학 전문의인 기쿠치 마모루는 그에 져서 당신이 아픈 건 발 때문이다 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5분간의 발 체조가 당뇨, 고혈압, 혈액순환 장애 등을 모두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발 체조라는 의도적인 행위는 발이 하루 종일 신발이라는 족쇄에 구속된 채로 움직임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맨발로 걸으면 자연적으로 발이 가지고 있는 관절과 근육을 모두 쓰게 되어 그가 말하는 효과들을 저절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팔다리에 깁스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깁스를 풀었을 때 깁스 한 부분이 불과 한 달 만에 현저하게 가늘어지고 퇴화했다는 것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뼈는 총 206개로
그 중에 발이 차지하는 뼈가 무려 52개나 됩니다. 그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발 관절들이 신발이라는 촉새에 의해 제약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알러지와 비염까지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이런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환절기 감기도 남의 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맨발 걷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맨발 걷기 이외에도 제가 실천하고 있는 식습관 개선과 같은 다른 요인들의 개연성을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맨발로 걸어라의 저자 박동창 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 이후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일까요? 혹자는 맨발 걷기의 핵심은 접지이며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몸이 신발이라는 절연체로 땅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기를 배출하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또 누군가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속설일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다른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의학에서도 확실히 밝혀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과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무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증명된 사실이란 없으며 우리가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앞으로 얼마든지 기각될 수 있는 것들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증언하는 귀납적 결과를 비과학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안다는 착각 속에 빠져 배우기를 거부하고 그 혜택에서부터 멀어지는 더 위험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명상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 건강을 위하여 명상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실천해보려 노력하였지만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는 비단 몸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도 챙기는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피부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병은 거의 모두 마음이 나라는 자그마한 경계 속에 갇혀 있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욕구하는데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나라는 감옥에 집중하여 한정되었을 때 마음은 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맨발로 대지를 만지는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 흙은 매일 내 피부와 맞닿는 내 흙이 됩니다. 신발을 신고 짓밟을 때와 맨발로 지려밟을 때는 밟히는 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혹시 개미라도 밟혀 죽을까 피해서 딛게 되는 것입니다. 맨발로 땅을 딛는 것은 곧 나의 경계를 우주로 확장하는 일이 됩니다. 땅을 딛고 서는 일은 더 이상 나라는 작은 것에 연연하여 고통받는 일을 그만두고 마음의 경계를 우주로 확장하여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나아가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디딤돌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부정만 하고 있으신 건 아닌가요? 맨발로 다니는 일이 이상해 보이고 용기가 나지 않나요?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한 번만 맨발로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1시간만 천천히 한 발씩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저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책 읽고 생각하는 서사였습니다.